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 이경래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저희 실장님이 꼭 좀 방광 내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방광 내시경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여러 번에 나눠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방광 내시경이 아프냐, 뭐 부작용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모든 질문 전에 과연 내가 방광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사실 방광 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미리 방광 내시경을 막 찾아보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방광 내시경을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광 내시경을 떠올리기 전에 위내시경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내시경의 대명사라 그러면 이제 위내시경인데 위내시경은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보통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건강검진 할 때 위내시경이 2년인가 3년인가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위내시경과 장내시경은 보통 이제 2, 3년 간격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내시경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광내시경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위내시경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광내시경은 내가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잘 알게 되면은 내가 꼭 방광내시경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도 아시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방광내시경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또는 방광내시경으로 오는 제일 많은 분들이 혈뇨 때문에 옵니다. 혈뇨라는 게 내가 소변을 보는데 진짜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또는 휴지로 닦았을 때 피가 묻어 있거나 또는 변기에 빨갛게 피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혈뇨를 우리가 유관적 혈뇨라고 그럽니다. 유관적 혈뇨. 그리고 뭐 요즘 당연히 건강검진을 많이 하죠. 나는 분명히 내가 소변 색깔을 받아서 제출할 때는 소변 색깔이 깨끗했는데 검사 결과를 들을 때 소변색 피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현미경적 혈뇨, 눈으로 보기엔 괜찮지만은 검사상에서는 이제 혈뇨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검사에서 보이는 것보다 눈으로 보기에 피가 나오면 더 많이 위험하거나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관적 혈뇨는 방광내시경의 가장 첫 번째 적응증이 됩니다. 유관적 혈뇨. 그런데 내가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해서 다 그러면 방광내시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방광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 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검사상 다른 원인이 좀 명백할 경우에는 굳이 방광내시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소변에서 염증이 많으면은 방광염을 의심할 수가 있다. 방광염이 있는데 혈뇨가 유관주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꼭 방광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이 먼저 방광염을 치료를 하는 게 더 원칙입니다. 방광염 치료했더니 항생제를 뭐 두세 번만 먹었는데 혈뇨가 좋아지고 소변이 깨끗해지는데 굳이 방광내시경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혈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유관적으로도. 결석이라는 게 갑자기 아랫배라든가 옆구리라든가 이렇게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혈뇨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방광내시경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관적 혈뇨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또는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방광염이라든가 요로 결석이 먼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방광내시경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통증을 동반하거나 소변에 염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똑같이 내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혈뇨가 나왔다. 유관적 혈뇨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방광내시경을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건강검진 할 때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방광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변 검사를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도 혈뇨가 있어요.
소변 검사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도 또 혈뇨가 있다라든가 혈뇨량이 조금씩 더 증가한다라든가 이런 반복되는 소견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방광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또 소변 검사에 혈뇨가 있는데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생기는 경우, 소변에서 혈뇨가 있는데 방광염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라든가 잔뇨감이 있다라든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라든가 소변이 급하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도 왜 그런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방광 내시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20대인데 소변 검사에서 한번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방광 내시경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방광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1년에 두세 번씩 꼭 방광염이 걸리고 조금만 피곤하면 방광염이 걸리고 또 방광염이 걸렸을 때 혈뇨가 유독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되는 경우에는 내 방광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방광염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방광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배뇨 증상이 반복되거나 방광 통증이 있거나 또는 요실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상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초음파를 봤는데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광암을 의심을 하거나 또는 방광암을 치료한 후에 추적하는 경우에도 방광 내시경을 할 수가 있고요. 요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도에 뭔가 이렇게 종양처럼 뭔가 어떤 게 튀어나왔다라든가 또는 요도가 좁아지는 게 의심이 된다라든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요도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제 요도 내시경이지 요도 내시경만 하면 되겠지만은 사실 요도 내시경이나 방광 내시경이나 같은 프로세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도 내시경을 하면서 방광 내시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이 적응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단순히 혈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겁을 먹고 막 검색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방광 내시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검사 방광 내시경을 얘기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초음파를 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초음파. 방광 내시경이라는 거는 뭔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부작용도 걱정되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초음파는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먼저 하고 방광 내시경을 하면 안 되냐라든가 또는 초음파로 알 수가 없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방광은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광 내시경에서는 방광암으로 진단이 되지만은 초음파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초음파에서 암으로 의심이 되지만은 방광 내시경 해보면 정상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단하는 장기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라든가 콩팥,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위라든가 대장이라든가 또는 방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방광도 방광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풍선이나 축구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다가 소변이 참이게 쭉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변이 100이 찼느냐, 200이 찼느냐, 300이 찼느냐에 따라서 초음파의 소견이 달라지게 되고 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광 소변을 많이 채워 사는 검사일수록 조금 더 정확한 초음파를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내시경이 적응증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중으로 초음파를 하고 또 결국 방광 내시경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음파보다는 방광 내시경이 훨씬 더 정확한 검사이고 방광 내시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초음파는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를 체크하기 위해서 방광 스캔이라든가 초음파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고
그 정도에서는 초음파가 유용한 검사지만 큰 병이나 중요한 증상을 갖다가 체크하기에는 초음파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방광 내시경을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꼭 방광 내시경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방광 내시경의 여러 가지 궁금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